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의 확진자 수는 오히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김호 기자가 위드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봤습니다. 광주의 한 보험사입니다. 종사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동료들에 이어 그 지인까지 사흘 동안 1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접촉과 골프 모임 과정에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광주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9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도 11월 한 달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섰는데 그동안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8월보다도 300명가량 많은 숫자입니다. 과거 종교시설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요양병원과 학교, 직장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졌고 가족과 지인을 통한 전파 등 일상 속 산발적 확산도 계속됐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감염이 돼서 지역으로 확산이 많이 됐고요. 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도 서울에 있는 결혼식이라든지 또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감염됐다가 오셔가지고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았던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도 상당수였고 이 가운데 돌파 감염 비율은 광주 53%, 전남 57%에 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광주의 경우 병상 가동률은 한때 70% 수준을 넘었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전담병원 병상을 추가로 마련하고 재택 치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각종 모임과 행사가 모인 연말연시가 최대 고비라면서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앞으로 4주 동안 오히려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출입하거나 근무할 때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고 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무기한 중단됩니다. 이어서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한 달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시 지역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는 52곳, 확진자는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2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을 백신 접종으로 꼽은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은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접종을 강하게 권고하기로 하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도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방역 지침도 대폭 강화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접촉 면회 잠정 중단 조치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환자와의 접촉 업무를 금지합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해야만 입소가 가능하고 이번 환자의 경우에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매주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역시 3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종사자는 매주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자율방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종 모임과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연말연시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자발적 거리 두기 실천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백신 패스 전용관에서만 허용했던 영화관 내 취식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어젯밤 8시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한 3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약 2,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10시 50분쯤에는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아침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20여 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수조 배관이 파열되면서 생긴 일인데 이 아파트에 공급되는 물까지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 전체에 물이 넘실댑니다.
주차된 승용차 바퀴까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광주시 봉선동의 한 아파트에서 700여 톤짜리 저수조에 배관이 파열된 건 어제 아침 6시 20분쯤. 배관에서 물이 쏟아지며 지하 2층 주차장에 최고 1m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차량만 20여 대에 이릅니다. 아침에 방송을 알았죠. 지하 2층이 물에 잠기니까 얼른 차를 빼라고. 그래서 차를 빼려고 이제 나왔어요. 우리 차는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소방당국은 펌프 3개와 차량 11대를 동원해 물을 빼냈지만 물 양이 워낙 많아 배수 작업은 10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배관 내부에 있는 물들이 어떤 건물 상층부에 저장된 물이 있는데 그것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 물이 있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4개 동 250여 세대의 물 공급도 끊겼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긴급히 생수 천여 상자를 지원했지만 복구가 끝날 때까지 단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아파트 측은 수리 작업을 벌이는 한편 배관 노후화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장성의 대형 공장 종이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노조는 폐수 무단 배출에 회사 측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성의 한 공장입니다. 공장 직원이 파지 더미 위에 폐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폐수를 폐수 처리장에 보내지 않고 폐지 뭉치에 적셔서 버리는 겁니다. 폐수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그 파지 집화장에 파지 더미에 3회에 걸쳐서 총 3톤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행위를 저희가 현장에서 현장 담당자와 조사를 한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회사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의혹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닙니다. 무단 배출 행위를 회사 간부가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지만 사측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거 시켰지 하니까 팀장님이 이렇게 해라 했다고 물어봤어요. 또 팀장한테 왜 이렇게 막 버리냐. 그러니까 깨끗한 거라 괜찮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수를 자루에 담아 증발시키고 하수구로 흘려보냈다는 의혹도 밝혀져야 합니다. 영산강 지류인 황룡강에 폐수가 버려진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청이 적발한 3톤은 2019년 폐지더미에 뿌린 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일상적으로 무단 방류해서 황룡강 통해서 영산강에 배출된 폐수 문제입니다. 그것은 노동계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신안군 염전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직원들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염전 사업주를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염전업주 48살 A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쓰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준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산도 구들장 논 고유 경관 보전 사업이 2021년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민간부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청산도 구들장 논은 독특한 관계 시스템과 생물종 다양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호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김재호 조선대학교 병원 뇌신경외과 교수가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혈관 부문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발병 원인이 불분명한 뇌동맥류의 연구와 치료 방법을 제시했고 해당 논문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뇌졸중 학회지에 게재됐습니다. 순천시가 14개 기관과 함께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합니다. 참여 기관들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과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인 그린터치 사용 등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광주시 북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북구는 보육정책 수립 집행과 공교육시설 확충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의 평가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코로나19로 확진돼 일부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축소됩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광주 모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확진돼 해당 회사 직원들이 전수검사를 받게 됨에 따라 오늘 52번과 228번 등 일부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출근길 버스 운행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3월부터 9달 동안 22개 시군에서 진행된 도민과의 대화에서 장성의 한 초등학교 등하굣길 정비 등 모두 204건, 160억 원의 사업비 지원 건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시군 재정지원 요청 사업이 23건에 110억 원, 도민 건의가 181건입니다. 전라남도는 현장에서 답변된 29건을 제외한 175건에 대해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주 동구 산수 이동 주민들이 100일 동안 쓰레기 줄이기 실험을 벌여서 일반 쓰레기를 33% 감량했습니다. 광주 동구와 광주 시민환경연구소는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험 보고대회를 열고 실험 참가자들이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의 양을 줄이는 실천을 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험의 성과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이번 달에 열 계획입니다. 해양에너지에 근무하던 20대 남성이 지난달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사측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 등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숨진 A씨는 상사의 갑질과 과다한 업무, 권위적인 기업 문화로 인해 죽음에 내몰렸지만 사측은 A씨의 정신적인 문제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A씨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광주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낮고요. 한낮 기온도 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수와 목포, 장흥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그 밖에 도서 지역에는 강풍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광주와 전남 곳곳으로는 오후까지 가끔 비구름이 지나겠는데요. 일부 북부 지역으로는 눈으로 날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화순 3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한낮 기온도 대부분 10도를 밑돌겠는데요. 여수 7도, 고흥도 7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7도, 무안 6도, 완도 8도로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7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은 밤에, 모레는 오전 한때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